Oh, it's only good if you win. You know, you can only, and we've won. Let me say, we've won. این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 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صرف نظر نخواهیم کرد. 자,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돌연 트럼프가요, 얼마 전에 사실상 우리가 이겼다라면서 승리 선언을 했었죠. We've won. Let me say, we've won. You know, you never like to say too early you won. We won. We won the bet. In the first hour, it was over. 게다가 이 미국의 작전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10점 만점에 몇 점 주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10점을 넘어선 15점 정도라고 말했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준 건데 어쨌든 이런 트럼프의 말과는 좀 다르게 지금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현승 교수님, 앞서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 모스타바가 첫 메시지를 내는데 피에 대한 복수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이 트럼프가 앞서 봤던 그 일방적인 승리 선언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좀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아직 안 끝났다. 그리고 피해 복수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이제 강경한 그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설명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 피해 복수를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끼사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끼사스. 이슬람 형법에 이 형벌에 세 종류가 있는데 후두드형 끼사스, 타아지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끼사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테헤란의 금융기관이 은행이 폭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국 계통의 그 은행들을 공격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걸프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다 문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끼사스의 보복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당히 강경하다. 또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자,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오늘로 14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딱 4주 목표했던 거의 절반이 오늘인데 그래서 오늘은요 미국 중동 군사 전문가 특별하게 모시고 저희가 손익계산서 그리고 출구 전략까지 한번 싹 제대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겁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얻은 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제거. 일단은 이거는 미국에게 득으로는 읽힙니다만 이원상 교수님. 예. 그런데 지금 모스타파가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괴멸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특히 이제 주장했던 것은 지도부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체제를 바꾸겠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친미 성향의 그 정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성공한 건 그 앞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 의미를 크게 둘 수 없는 것이 하메네이는 이미 그런 암살 위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고령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비를 미리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폭격으로 하메네이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 다만 그때 같이 죽은 군부 지도층 한 40여 명 이거는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하메네이 중심으로 그 체제 이게 사실 수십 년간 이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없앴기 때문에 내부 위기감을 좀 줬다 이런 평가는 있지 않나요? 내부 위기감은 물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있기는 있는데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성직자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국방저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여러 가지들을 묶어주는 게 그 역할이 하메네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모든 걸 다 휘두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권력을 좀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냐 못 내세우냐 바로 요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는 트럼프에게 득인 것처럼 보여도 지금 상황에서는 마냥 또 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얻은 또 다른 것은 뭘까? 두 번째 이겁니다.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missiles are down 90%. Their drones are down 85%. We're blowing up the factories where they're made left and right.
where we totally obliterated Iran's nuclear potential. We obliterated it. 자, 지금까지의 전황에서 트럼프가 얻은 두 번째 미국의 득을 살펴보면 이거는 엄효식 실장님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핵 위협 차단이라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완전히 차단된 게 맞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이란의 핵시설 능력을 제거하겠다는 게 목표였었고 이미 이런 목적으로 작년 6월 어마어마한 전력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했다는 것은 작년의 공격이 불안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이 됐었고 지금 현재도 엄청난 전력으로 핵시설들을 타격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상군이 투입돼서 남아있는 숨겨져 있는 핵시설물들을 획득해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는 지금도 핵시설 완전 제거를 목표로 작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한적인 성공이었다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핵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란의 전진 속도를 좀 늦췄을 따름이지 완전 제거는 아직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역시도 완전한 득이다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얻은 또 다른 것 이번에는 김인환 교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미국의 득. 그 다음은 이겁니다.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어쨌든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전 초기에 이제 뭐 한 전략 폭격기 3대장 다 보내서 압도적인 화력 자랑하고 했는데 뭐 공습의 위력을 일단은 미국이 보여주긴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결국 강한 지도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결단력 있는 지도자다, 그다음에 강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서 단기간에 뭐 하메네이를 제거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외부의 갈등이 발생을 하면은 내부적으로 단결이 되고 또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표해지는, 지지가 강해지는 소위 말하는 랠리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그것을 바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특히 이번에 뭐 중간 선거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노린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은 지금 중간 선거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8개월 정도 남은 상태고 또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쟁의 그 상황에서 이거를 예단하기는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랠리 효과 말씀해 주신 거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이 효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하는 여론이 한 30%, 반대하는 여론이 40% 중반. 지금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또 결사항전을 얘기하고 있고 하니까는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추이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장담하기 어렵다. 자, 트럼프는 앞서 들은 것처럼요. 뭐 10점 만점에 15점까지 지금 본인이 주고 있지만 딱히 손에 쥘 만한 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분명 그러면 트럼프가 잃은 것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트럼프가 잃은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실입니다. 자, 오락가락하는 트럼프라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런지 일단 저희가 목소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I think they should use.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We're up to boat number 60. A new report says the military investigation has found it was the United States that struck the school. I don't know about it. 자, 저렇게 호르무즈 해협 호위 안 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라라고 하고 초등학교 공습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곳곳에서 팩트들도 틀리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핵심 지지층 마가도 분열 조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기 때도 그랬고 뭐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과도한 해외 분쟁 개입은 안 하겠다, 지양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게 원래 기본 스탠스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들어 개입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란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어떤 신뢰,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좀 훼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이죠. 소위 말한 마가 세력 역시도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해외 분쟁에 개입 안 한다고 했고 또 군대 안 보낸다고 했는데 왜 보내느냐. 뭐 대표적인 거는 터커 칼슨이라 그러죠. 그 보수 농객인데 굉장히 강도가 셌습니다. 역겹고 사악하다. 저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다른 보수 농객인 메간 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경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저렇게 보수 진영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은 아니 어쨌든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지지층 좀 달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내세우는 명분은 뭡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자기의 실수나 이런 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자기에 대한 반발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윽박지르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번에 나온 어떤 대응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마가다라는 거죠. 뭐 마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기만큼 본류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본인이 하는 것은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곧 것이고요. 마가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란의 위협이 실존적이었다라는 것도 이제 강조를 하고 그건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란의 핵 능력이 있고 미사일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란은 언젠가 우리 선제 공격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안 했으면 먼저 당했을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위협을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전부터 이란에서 정보부를 통해서 자기를 어떤 제거하려고 하는 테러 위협이 있었다. 이것도 제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란은 실존적인 미국과 미국 지도자에 대한 위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게 통합니까? 글쎄요.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게는 분명히 통할 거고 그렇게 되면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트럼프가 잃은 두 번째는 뭔지 한번 살펴보죠. 미국의 실입니다. 일단 돈은 쓴 만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돈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전황이 길어질수록 지금 돈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엄영실 실장님 이게 뭐 CSIS 거기의 분석보다는 훨씬 더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대체 어디에 그렇게 돈 많이 쓴 거예요? 민간 기관에서 연구한 것보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오늘이 이제 14일째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사용했던 예산이 약 3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래요? 30조 원 예. 중에 50% 이상이 토마호크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이런 고가의 탄약들로 주로 많이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그 전쟁 예산이 약 7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계획된 대로 만약에 70조만으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보다가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강국이지만 뭐 무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은 결국 미국한테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지속될수록 미국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어떤 원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과도하게 들어가는 국방비를 어떻게 좀 줄일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 여론도 악화되겠지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또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돈 낭비하는 거 싫어하는 걸로 알려지고는 있거든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참을까요? 지난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이제 언급한 무기 체계 중에서 레이저 무기 체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지만 조만간 레이저 무기가 등장할 것이다. 레이저 무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 전쟁이나 전쟁의 지속력 측면에서 가격이 굉장히 싸고 그건 싸군요. 그다음에 무한대로 그것은 어쨌건 전원만 전기만 충전이 된다면 사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계속 빔을 쏘면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전쟁을 어떻게 슬기롭게 피할 수 있을까 문제에 대해서 아마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그만한 위력을 내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전력화하는데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봤다면 반대로 또 다른 당사국인 이란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란의 계산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란의 먼저 이제 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무려 37년 동안 이란 신정 체제를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 먼저 거론되는데 이란은 40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었죠. 자, 하메네이 죽음 이후에 이제 저런 분위기들이 연출됐는데, 자, 이 교수님, 일단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 신정 체제 자체에 하메네이의 죽음이 얼마만큼의 위기감을 불러넣은 거예요? 일단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야톨라라고 예. 하는 것은 신의 증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메네이의 명령은 곧 종교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특히 이제 이슬람 안에서도 이제 쉬아파를 믿는 이 사람들에서 그 아야툴라라고 하는 위치가 차지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황 정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더군다나 자연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폭탄을 맞아서 죽었다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저렇게 화면에서처럼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못 지킨 군분 도대체 뭐 했느냐 뭐 이런 비난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애도 기간을 40일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동 그 관습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네. 꼭 이게 40개 이게 아니고 가장 큰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알리바바와 40인에 도적할 때 그게 꼭 도둑 40명이 아니라 예. 굉장히 많은 도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대의 지금 애도를 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에 모스타파가 선출되고 이 모스타파를 중심으로 이란이 좀 결속하기 시작하면서 심상치 않은 이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آمریکا اسرائیل بدانید که تیرتان به سنگ خورده و در باتراقی که گرفتار شدید انشالله غرق خواهید شد ما افتخار میکنیم به ولی امر مسلمین حضرت آیت الله العظما امام سید مجتبی حسینی خامنه ای. 자, 저런 테헤란 시민의 목소리에 이어서 이렇게 하메네이 아들 모스타파 부친 옆에서 저렇게 칼로 보이는 걸 쥐고 있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라라는 저런 문구까지 이 합성으로 이제 추정되는 저런 초상화까지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메네이의 제거로 실이었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득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내부 결집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메네이의 죽음이 오히려 이란을 똘똘 뭉치게 만들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얻은 것은 대략 2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잃어버렸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대칭 전력으로 반격할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 보수 세력의 결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1, 2월 달에 그 시민들의 봉기가 있고, 그걸 또 잔인하게 진압하고 해서 민심이 많이 떠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보수 세력들 안에서도 보수 세력들이 다 하메네이를 지지했냐면 그건 아니고 그 하메네이의 정책을 싫어했던 보수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지금 단결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제가 그렇게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일반적인 전망은 그 단결이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은 뭉치고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도층이 교체되고 이럴 때 그 갈등은 폭발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결집력이 굉장히 셉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미국, 중동, 국방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셨으니까 자 이렇게 손익계 산서를 싹 따져봤으니 지금 그 4주의 목표의 딱 절반에 와 있는 지금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전쟁 모두의 패배입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미국으로서도 득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미운 털 박힌 그 존재를 약화시켰다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더 지금 아마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미국도 분명하게 얘기했지만은 핵, 미사일 능력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 가장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는 거는 이스라엘이잖아요. 만약에 이란 정권이 약화된다고 하고 군사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이 약화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반가워할 일이고요. 사실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세 나라 외에 아마 이번 전쟁에서 가장 최대의 수혜자는 저는 러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자기네가 팔 수 있는 수출품에 대한 어떤 매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한마디로 레버뉴가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재도 잠시 회피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방향으로 전쟁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방향. 이원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김 교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정확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뒤에서 잘 웃고 있을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은 목적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게 그게 히즈볼라하고 하마스인데 그 뒤에서 봐주고 있는 이란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약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도대체 뭘 얻었냐는 거예요. 미국이 얻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이스라엘의 꾀임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중동 그 상황만 보게 되면 확실히 얻은 건 하나 있습니다. 그 오바마 이후로 미국은 그 중국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바뀌어갖고 중동 정책은
뒤로 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우디를 비롯한 그 걸프 산유국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예. 그 이후에 막 중국과 이렇게 밀착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확실하게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네. 미국을 종이 호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얻은 거는 아마 가장 큰 이득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치를 대가가 너무 큽니다. 치를 대가가 크다. 국방의 시각에서 보면 손익계산서 따지면 어때요? 네,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은 예. 군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애초에 계획했던 작전을 전반적으로 승리는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란의 정치 체제나 이란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국의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지가 않고 그대로 극렬한 저항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제한적 승리를 거둔 상태라고 보면 될 테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는 일부 물론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두 나라와의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죠. 예. 다만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고 어쨌건 전쟁을 끝나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란이 선택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란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저항, 반격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세 분이 평가해준 이 손익계산서는 또 이게 언제든 전황이 국면이 달라지면 이것도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 시나리오별로 한번 손익도 따져보죠. 첫 번째 이겁니다. 트럼프가 이미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겼다, 승리 선언을 했거든요. 만약에 김 교수님 이대로 끝난다. 그러니까 백악관 설명이 이거예요. 트럼프가 결심만 하면 우리 언제든 손 털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던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미국 트럼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실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초반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내부에서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공화당 행정부에서도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은 민주당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그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현재 전황이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빨리 이겼다라고 네.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정말 이겼냐? 뭐 이겼다고 하면 되는 거죠. 우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충분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미국 이후에 이제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질 거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란이 뭐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그 국가들이 이란이 우리를 공격했네 하는 그런 반이란 정서 같은 것이 또 생겼고, 근데 또 동시에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이번 공격을 통해서 아까 내부 결집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 반미 정서가 더 강해질 거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평판도가 지금 아직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이 왜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한 거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평판도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다가 이란이 지금 결사항전 의지까지 막 보이고 있으니까 이란이 미국이 그냥 이대로 나가게 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당히 지금 끝내기는 리스크가 크다 이런 분석인데 다음 시나리오는 이게 거론됩니다. 미국의 특수작전. 핵물질 확보를 위해 미국의 특수부대가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건데 트럼프는요 이걸 일단 선택지에는 올려뒀습니다. Mr. President, don't you need ground troops to secure the enriched uranium at the nuclear sites? We'll find out about that. And at some point, maybe we will. We wouldn't do it now. Maybe we'll do it later. 자, 엄혜식 실장님, 군사 전문가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할 가능성 몇 프로예요? 뭐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5% 정도? 5%? 네, 왜냐하면 핵물질을 뭐 찾기 위해서 병력을 보낸다고 할 때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물질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들어가는데 작년 6월과 이번에 그 미국의 폭격을 볼 때도 아직도 대체적으로는 물질이 어디인지를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부대를 보냈는데 가보니까 빈 곳이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낭패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도 미군이 7명 정도가 그 사망을 했는데 특수부대 병력을 보냈을 때 몇 명이 인명피해를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 인명피해가 뭐 한 명이라도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다수의 인원이 피해받는 상황에 나오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역풍이 불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셋째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핵물질을 획득했다. 그리고 획득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 거기서 그거를 해체해야 될 건지 아니면 들고 나올 건지 굉장히 거기에도 많은 모험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도했을 때 감내해야 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최대한 다른 식의 방법을 찾다가 그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 순간에 저런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선순위에 놓고 선택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5%다. 아니 그런데 이 5%의 가능성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게 쉽지 않은 게 이원상 교수님. 이라크랑 다르게 이란이 이 지형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라크는 사막지대로 그 항구에서 그냥 바로 탱크로 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란은 보시면 저쪽 호르무즈 쪽으로 자그로스 산맥이 있는데 저게 해발 3,000m짜리로 길이가 1,500k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지상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서 고생한 이유가 저 산악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탱크가 이동을 할 때 협곡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그 위에서 돌만 굴려도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할 때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이 벙커 버스터를 요번에도 쓴 것 같은데 그게 성공했다는 소리가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핵이나 미사일 같은 거를 지하 100m 이상으로 뚫어서 거기서 하고 있다거든요. 근데 뭐 벙커버스터가 뭐 알려지기로는 한 80m 정도 들어간다는데 아직도 파괴가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상군을 함부로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원상 교수님 짧게 여쭤보면 출구 전력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럼 이 전쟁은 언제까지 합니까? 큰 전쟁은 뭐 트럼프 말대로 4, 5주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은 소규모 전쟁이나 뭐 테러나 이런 거는 아마 수십 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들어가서도 지금 20년 지났고요. 그 아프가니스탄 가서도 20년 지났는데 점령도 못하고 그냥 비난을 물어서 다 철수해버렸거든요. 한 군데도 성공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란은 이라크보다 영토가 4배나 큽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딱 절반 지점에서 미국과 이란의 손익 계산서 한번 따져봤습니다.